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326.46, 322.03 위에서 끝났죠. 아직도 종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5, 그 다음에 322 박스가 되는 거죠. 현재는 박스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생각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없고 위는 막혀 있고 아래는 안 내려가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월봉은 종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랑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틀을 못 버텼어요. 거의 다 왔는데 윗꼬리까지 그리고 시도를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보이시죠?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324.46? 이 정도의 하단선이 위치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막는다는 거죠. 자, 하단선의 위치가 지난달 종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상방 우위라고 봐야죠. 상방 우위다. 그리고 아직 상단선이 발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모습은 아직도 위로 올라갈 의지가 있는 거죠. 지난달 저가 아니죠. 이제 이번 달 저가가 되는 거죠. 아직 달이 안 지났으니까.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여기 324.T5니까 324.32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의 영역은 이제 매수 영역이 되는 거고, 월봉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봉은 또 아래가 열렸어요. 주봉은 아래가 열렸고 월봉은 아래를 닫았고 그러니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제 월봉을 보시면 어쨌든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주봉이 계속 이제 아래를 닫으면서 이번 주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작 주봉은 아래를 열었어요. 이제 보시면 아래를 열었다고요. 지금 상태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상승해 왔잖아요. 이렇게 상승해 왔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당연히 하락에 유리하겠죠.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하락에 유리한 거고, 이번 주에 저가를 지키면 상방에 유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상단선이 고가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위쪽에서 누르는 힘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은 덜 발달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하단선이 그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강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월봉은 보시면 상대적으로 꽤 강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월봉의 하단선 아래에서는 이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봉은 그냥 애매해요. 일봉은 애매하다. 이게 상단선도 내려오고 하단선은 또 덜 발달돼서 저가를 또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봉이랑 일봉은 생각이 없어요. 이건 이제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고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는 그냥 애매한
애매한 상태라고 보고요. 월봉은 아직 상방인 거죠. 예? 월봉은 아직 상방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 이제 322.03 아래로 안 내려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322.03 아래로 안 내려가기 위해서 하단선을 딱 받쳐놓은 거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고 해도 일단은 번지 점프를 해서 눌러야 되니까 저는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의 윗꼬리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예. 지금의 흐름만을 본다면 바로 내려가는 건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바로 내려가려면 주말에 악재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월요일 5월 1일이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랑 그다음에 월요일날 미국 증시를 두 개를 달 반영해서 5월 2일날 이제 장이 열릴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데미지가 큰 악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많이 내리든가 아니면 이제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뭔가 뜻하지 않은 악재가 발생하든가. 결국엔 이제 악재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가 심하게 내리는 날짜가 오늘이든 월요일이든 하루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초가가 낮아지면서 어쨌든 이제 322.03을 깰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윗꼬리는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다시 누르면서 하단선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면 반등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상승이 될지 반등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휴장, 그 다음에 금요일 휴장이고 그 다음 주에 4일 지나면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거래일이 남았다고요. 지금 만기일까지 7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만기일까지는 연구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만기일이 지나면 일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까지는 연구간이 많고 만기일이 지나면 일구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5월 2일 시작했는데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만기일 이후로 일구간이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되고, 만약에 그 미국에서 악재가 떠가지고 개파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면 만기일까지는 어쨌든 월봉이 위쪽으로 가는 흐름이 먼저 나오고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일단 관심을 갖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하고 월요일에 현재 상승한 폭만큼의 하락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다시 변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물. 자, 월봉. 그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가 올랐죠. 일구간이 두 개 남았어요. 이제 내리면 하락이고, 오르면 상승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일구간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구간이 이제 더 많이 존재하는 시간대로 들어간 거예요. 자, 주봉, 월봉 미리부터 봐야죠. 월봉, 보시면 바로 밑에 하단선 있죠. 그래도 살짝 벌어져 있긴 해요. 325.2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보다는 높게 있는 거죠. 분기봉, 종가, 분기봉 1분기 종가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서 놀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를 생각이 있으면 심한 개파락이 와야 되는 거죠. 심한 개파락이 올 거냐,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예전에 2017년도인가? 2017년도에 추석 때 그때 꽤 많이 쉬었어요. 10월달 시작하고 나서 그 연휴가 꽤 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갭이 엄청나게 뜬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갭이 엄청나게 클 정도의 날짜 차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틀 동안 금요일, 월요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 은행 문제가 그나마 가장 가시권에 있는 내용이라서 혹시 이제 악재 같은 거 나오면 한번 챙겨서 보세요. 그 잔고가 많이 줄었잖아요. 잔고가 많이 줄어서 사실상 은행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지원책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봉 아래 열리고요. 이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주봉은 죽었는데 월봉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힘들다고요. 이렇게 죽이면 딱 좋은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만 딱 봤을 때는 이건 상승이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예요. 주봉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월봉을 딱 빼고 보면 이제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월봉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주봉이 월봉을 누르고 내려간다?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일봉은 갭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유리하고 갭하락이나 보합으로 시작하면 저가 깨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 5월 2일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다른 건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개인이 1372억, 외국인이 2978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원치 않는 건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이 계속 미국 증시 동조화하면서 현물 매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락하지 말라고 계속 막아주고 있으니까 안 내리는 거고, 기관은 3560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을 5530억을 매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외국인은 현물을 1조 9천억 샀습니다. 1조 9천억,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번 달에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현물 매수를 하면서 우상향 하는 거죠. 우상향 하는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현물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관은 팔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이 팔아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거의 2조 원 정도 샀지만 개인이 손절한 건 8천억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야 많이 가는데, 기관이 내다 팔고 있으니까 기관은 누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받치고, 외국인은 끌어올리고 기관은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봉이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되는 거죠. 개인의 그런 역할이 별로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애매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선물만 보면 다시 또 매도 전환 돼 있어요. 외국인이 이제 한 8천억 가까이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겪었잖아요. 2.2조를 매도하고도 엄청나게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 상태인가 보다라고 해석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하락을 기대하긴 했거든요. 322.03 아래까지 눌러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는 아이고 쉽지는 않겠다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뭐 미국 증시 보면 그렇게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상황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올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오른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매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제 주봉을 다 무너뜨렸는데, 지금 주봉은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에서 보시면 이건 주봉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월봉 하나 아직도 남았잖아요. 월봉의 상승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또 언제 또 누르고 내려가나. 반동 주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겠죠. 자, 이걸 잘 보시면 지금 상태가 이봉 그죠? 이봉 정도 되는 거예요. 이봉, 그 다음에 이봉. 음봉이잖아요. 양봉이 아니라 음봉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2월 6일이나 그 다음에 11월 26일 정도의 봉을 그린 건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월봉이 좋다는 게 문제예요. 월봉이 좋아요. 지금 추세를 죽였단 말이에요. 추세를 이렇게 꺾었잖아요. 이 추세가 이렇게 꺾이죠. 여기도 꺾였고 여기도 꺾였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이 추세를 죽이는 음봉이기 때문에 이게 개파락이 나오면 해볼 만한 거고,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면 월봉을 누르면서 내려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보합이나 갭상승에서 시작하면 한 번은 위로 치솟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세요. 제가 하방을 보고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분이 계속 저보고 하방을 보기 때문에 뭔가 아래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내려갔을 때 이거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하방 포지션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좀 답답하긴 하네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밤 그리고 주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국 증시의 상황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